안녕하십니까. 농보라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은 돈 모으는 법, 보험, 연금펀드 가입해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급여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소비통장, 예비통장, 투자통장으로 나누어 놓고 모두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투자통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투자통장은 예적금 풍차 돌리기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예적금 풍차 돌리기만이 답이냐? 보험은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펀드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은데요. 연금저축을 하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에도 도움이 돼서 수익률이 좋다고 하는데요. 집을 사려면 꼭 청약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들지 마세요. 보장성 보험은 암보험, 실손보험, 주택화재보험 그 외에는 가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뭐냐? 가끔 인터넷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납입하면 비과세,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최저 보증이율 보장한다. 복리식이다. 뭐 이런 식의 광고를 하는데 그 보험은 실제로 10년 이상 납입을 하면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근데 보험의 보장 기능, 아프면 돈을 준다거나 다치면 돈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보장 기능은 싹 빼고 보험 상품에 10년 납입하면 비과세를 준다는 혜택만 남겨놓은 상품입니다. 물론 복리식 최저 보증 이율이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암보험은 가입해도 되냐? 암보험은 해놓는 게 좋습니다. 암이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가족력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종신보장이 되는 상품이 좋습니다. 가격이 좀 더 비싸겠죠. 종신보장은 죽을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는 겁니다. 한 10년 내고 종신보장이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이 아닙니다. 종신보험은 죽었을 때 나오는 돈 보험이고 종신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소액암도 보장이 되는 상품. 소액암은 갑상선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즘에 암도 아니라고 하죠. 걸리면 크게 생명에 타격이 없는 그런 암들에 대한 보장도 돼야 됩니다. 실손보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손보험이 혜택이 너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병원에서 진료받는 모든 병원비를 다 돌려주는 보험이었는데 이제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리고 1년만 있으면 보험료를 확 올리고 그 올리는 기준도 실손보험료를 너무 많이 타먹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험료를 올려요. 도대체 실손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더 혜택이 줄어들기 전에 가입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손보험은 안 들어놓으면 병원 자체를 안 가요. 그럼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그리고 주택화재보험, 이건 환급형이 아닌 소멸성으로 그러니까 매달 10만원씩 내서 화재보험 보장도 받고 나중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타는 이런 식의 상품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달에 3-4천원으로 내고 만기 때 돌려받는 돈 없고 차라리 이게 낫습니다. 왜 그런지는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 특약은 하나 넣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험은 그렇다 치고 펀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됩니까? 예금 적금은 금리가 너무 낮고 수익률이 너무 낮은데 펀드 같은 거 보면 10% 수익률, 20% 수익률도 나는데 펀드를 가입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직접 투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하지 말자입니다. 펀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직장을 처음 다니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소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펀드, 저축신탁, 저축보험 이렇게 있는데 굳이 하고 싶으면 연금저축펀드를 해야 되는데 ISA라는 것도 있습니다. 비과세가 되고 세액공제가 되고 다 좋은데 이거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연금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매달 달달이 얼마씩 받는 상품인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입사하고 1년 내에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 환급형 보장성 보험 상품, 펀드, 직접 주식 투자, 연금 저축 펀드 이런 상품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길게 납입해야 되고 중도 해지하면 손해를 봅니다. 원금이 까입니다. 사회초년생들은 소비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돈을 벌게 되니까 막 쓰고 싶죠. 저는 원금 손해가 없는 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계속 반복하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손해가 없는 금융상품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계속해서 5천만 원을 만들고 5천만 원으로 또 1억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그 돈으로 수도권 최소광역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아파트를 일단 사놓고 다른 부동산 투자, 부업을 하면서 주식 투자가 꼭 하고 싶으면 펀드가 아닌 직접 투자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청약은요? 청약은 필요합니다. 대신 딱 20만 원만. 근데 아파트 청약은 당첨이 되려고 한다기보다는 일단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을 노리는, 그리고 금리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 것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이승전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예적금의 방향성도 부동산입니다. 예적금 풍차 돌리기를 반복해서 목돈을 만들고 최소한의 보험, 원금 손해 없는 금융상품을 가입하여 1억을 만듭시다. 다음 시간에는 돈 모으는 법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